구독자분들의 부의 사다리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의 사다리입니다. 네, 오늘은 7월 14일 목요일 장 마감 후에 SK케미칼과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SK케미칼 장중에 계속 하락을 하다가 장 막판에 SK바이오사이언스의 상승에 힘입어서 10만 5천원, 시초가 10만 3천원으로 시작했고 장중에 10만 2천원까지 빠졌지만 종가는 10만 5천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일단은 상승 후 어떤 중요한 분기점에서 지금 버티고 있는 추세인데요. 사실은 오늘 같은 날은 연기금이 또 1,000주 정도 매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아쉬운, 만약에 매매 동향도 괜찮으면서 만약에 상승 마감했다라고 하면은 뭐 바닥에서 상승률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훨씬 더 좋지만 사실 구조적으로는 SK케미칼의 어떤 방향성이 더 좋다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오늘 연기금 매도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희석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당연히 뉴스는 별개 뉴스가 없습니다. 오늘 SK바이오사이언스만 뉴스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매매 동향을 먼저 보게 되면은 오늘 외국인이 막판에 좀 끌어올린 것 같습니다. 외국인 14,000주 순매수, 그 다음에 연기금 1,000주 매도, 금융투자 6,000주 매도했습니다. 연기금 같은 경우에 지금 보게 되시면 매수를 아예 하지 않았고 매도만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SK바이오사이언스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연기금은 매수를 아예 하지 않았다. 그리고 금융투자도 던져버렸다. 이런 부분들이 좀 특이점이라고 하면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차장고는 67만 주로 뭐 큰 변화는 없고요. 공매도가 좀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오늘 뭐 막판에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공매도 평균가는 종가보다 훨씬 낮은 상태로 마감을 했지만 사실은 이유를 찾을 수 없으리만큼 공매도 비중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이 기업이 지금 현재 시가총액 1조 8천억, 녹십자가 2조 1천억, SK바이오사이언스는 10조 가까이 되고요. 시가총액이 상당히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이 수익이 나누고 있는 턴어라운드 된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공매도를 계속 치고 있습니다. 물론 계속 말씀드리지만 거래량 대비 매매 비중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공매도량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상황이 뭐 이 기업의 주가 상승이나 어떤 이런 부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 신뢰도가 떨어지긴 하지만 어찌됐든 전체 거래량의 15% 정도 수준 되는 양들이 전부 다 공매도를 치고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조금 의아한 부분입니다. 이 물량들이 언제까지 나올 건지 그리고 숏 커버링은 나올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시간을 좀 봐가면서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특정한 이평선들을 보면 5일선, 11선, 그 다음에 21선 다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 중단선 위에 있고 상한선이 106,684원입니다. 현재 지금 일본 기준 60일선과 121선 그리고 볼린저 밴드 상단선 요 위 세 개의 선만 지금 이 현재 주가 위에 있고요. 나머지 선들은 다 아래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 하방 쪽에 갭이 벌어지는 순간에 만약에 또 국제 시장이 안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또 급락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CPI 어제 미국의 CPI가 9.1% 나왔기 때문에 예상을 다 상회했습니다. 물론 다음 달부터는 아마 쫙쫙쫙 빠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뭐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을 0.5%나 했지만 물가가 이제는 더 이상 오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소비를 줄이는데 어떻게 물가가 올라가겠습니까? 결국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물가가 형성이 되는 거고 과거에는 수요는 컸고 공급은 공급난 때문에 공급이 줄어서 물가가 폭등을 했지만 폭등한 물가 때문에 수요가 줄어들고 그리고 공급은 어찌됐든 시간의 소요만 있을 뿐 결국에 공급은 정상화되면 오히려 상대적으로 공급은 늘어나고 수요가 줄기 때문에 물가는 더 하락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스태그플레이션, 디플레이션을 다시 걱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금리가 다시 내려갈 거고요. 이런 사이클에서 내가 올라타는 사이클에 타야 돈을 벌 수 있는 거고 떨어지는 사이클에서는 보수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에만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다가옵니다.
주봉 기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기준으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 가격대 11만 초반대 요 선을 꼭 넘어줘야만 SK케미칼도 단기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첫 번째 목표는 12만원대 12만원대 일단 도달이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 목표는 16만원대 배당락 그 시점, 그 다음에 세 번째 목표는 여기 그 무상증자 하면서 상승했던 메트리카 파트너스, 지금 다 없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원래 사모펀드가 지분도 뭐 1%도 보유하지 않은 지분으로 나쁜 말로 까불어 봐야 소용없습니다. 5% 이상 갖고 있는, 지금 제가 커버하고 있는 종목 중에 HMM, SM그룹이 5% 이상 보유했거든요. 그래봐야 소용없어요. 최대 주주가 20% 이상씩 보유하고 있는데 5% 갖고 어딜 까봅니까? 그래서 어쨌든 SK케미칼은 일단 12만원대가 1차 목표, 그 다음에 16만원대가 2차 목표, 20만원 초중반대가 3차 목표, 그리고 마지막 목표 끝판왕은 당연히 연고점입니다. 31만원. 결국에 크게는 3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총 4단계로 어떤 소위 말해서 보스들 이 이루어져 있는 거고요. 이런 중간중간에 이 라인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거래량을 실어서 깨버리던가 아니면은 거래량 없이 갭상으로 뛰어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1단계 끝판왕 깨고 2단계 끝판왕 깨고 3단계 끝판왕 깰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좋은 영향을 받고 거기에 더불어서 SK케미칼 자체 사업에 대한 긍정적 뉴스만 나와준다고 하면은 충분히 주가를 다시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SK바이오사이언스 뭐 좋은 소식 오전에 하나 나왔더라고요.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 미국 FDA에서 드디어 긴급 사용 승인했습니다. 뭐 물론 여기도 똑같습니다. 부스터샷으로는 아직 사용할 수 없습니다. 미국도 뭐 물론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좀 더하지만 1, 2차 접종을 한 인구들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mRNA 신기술 백신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한 백신 자발적 미접종자들이 노바백스로 접종을 할 수 있을지가 상당히 기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부스터샷 관련해서도 연속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부스터샷만 승인이 난다라고 하면 노바백스도 좀 활로를 뚫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활로에 SK바이오사이언스도 올해로 뭐 계약이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 그리고 내후년도 지속적으로 CMO 위탁 생산 계약을 맺는다면 어떤 기본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확보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SK바이오사이언스는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 승인된 것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뭐 장 초반에는 지속적으로 횡보를 했고 하락을 좀 했거든요. 일단은 일본 기준 말고 분봉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봉 보게 되시면 사실은 장 10분봉으로 보겠습니다.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보면 장 시작하자마자 하락했다가 계속 횡보를 했거든요. 횡보를 거의 뭐 2시, 3시, 2시까지 횡보를 하다가 2시부터 주가를 끌어올리더니 막판에 3시 10분에 2%를 올리면서 15만 원으로 종가를 마감했습니다. 뭐 일단은 장 막판에 끌어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별도의 뉴스가 갑자기 나와서 호재로 인한 상승이다라고는 할 수가 없고요. 뭐 이 프로그램이 이제 뭐 순매수가 전환이 됐고 지금 보게 되시면은 순매수를 계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 오늘 외국인이 29,000주 순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기관은 2,000주 정도 순매도를 했는데 뭐 최근에 뭐 물론 7월 8일과 7월 11일 연기금이 계속적으로 매수를 해주면서 기관의 매수가 붙었지만 오늘도 사실은 연기금이 지금 보게 되시면은 매수는 3,000주, 그다음 매도는 3,000주. 그러니까 거의 시장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기금이 오늘 7주 매도를 했고, 뭐 사모펀드는 뭐 지속적으로 물량을 뭐 뱉는 건지 아니면 손절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사모펀드 매도하고 있고, 금융투자의 매도량도 줄었고, 그다음에 외국인이 오늘 들어오면서 주가가 7,500원이나 오르면서 최근 거의 뭐 한 달 사이에 최고가 가격으로 다시 복귀했습니다. 일단은 오늘 결국 SK바이오사이언스는 SK케미칼과 좀 흐름이 좀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사실은 SK바이오사이언스와 케미칼의 연기금 매수가 같이 SK바이오사이언스는 매도,
케미칼을 매수하면서 다른 모습을 보이나 했는데 사실 오늘 똑같은 외국인의 대량 매수로 인해서 두 기업 모두 하락하다가 반등을 했던 상황입니다. 대차장고는 뭐 아직까지는 뭐 좋다라고 볼 수 없고 여전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한 가지 좀 독특한 부분은 공매도가 한 7월 4일, 7월 초부터 좀 지속적으로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과연 이 주가 상승의 어떤 무서움 때문에 공매도를 안 치는 건지 아니면은 별도의 이슈가 있는지까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공매도 매매 비중이 상당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도 200만 주 이상 500만 주 이상 터진 상황이 아니고 130만 주의 4%면 사실은 공매도량 보면은 한 7천 주, 5만 한 5천 주 정도밖에 공매도를 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결국에 지금 공매도, 그러니까 숏을 보는 세력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들의 힘도 약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편안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뉴스를 조금만 더 보면, 오늘 판교에서 SK 바이오사이언스 사장인 안지용 사장이 어떤 관련된 뉴스 인터뷰를 좀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게 되시면은 아직까지 오미크론 BA.1 이 부분에만 지금 그 효과 입증을 했고, 사실은 BA.5 지금 하위 변이에는 아직까지는 개발 중이다, 연구 중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보니까 한국에서는 8월 달에 접종을 기대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 내년 초에 해외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그 인터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럼 올해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만들어낸 스카이코비언의 해외 매출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고, 내년부터 매출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도 보게 되시면은 선진국은 여전히 모더나, 파이자, 존슨앤존슨 여러 가지 기업들의 백신을 맞고 있고, 그다음에 사실 백신에 대해서 중요도가 점점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메인 국가들은 사실은 매출 계약이 어렵고, 중진국 혹은 저소득층 국가들은 좀 계약을 조금 성사를 하려고 한다, 이런 내용들도 인터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결국에는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스카이코비언의 타겟은 무조건 개발도상국이나 아니면은 조금 후진국 쪽으로 타겟을 맞출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제가 예전에도 영상에 올렸지만 사실은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려고 하면은 저개발 국가들도 백신 접종을 일정 부분 해서 기본적으로 면역력을 다 갖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도 결국에 잘 사는 사람은 있고 그 사람들도 해외로 이동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프리카나 인도는 잘 살지만 사실은 이 극빈이 좀 갭이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인도나 아프리카 여러 동남아 이런 지역에서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의 어떤 계속 하위 변이들이 나오면서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전 세계의 어떤 경제 어떤 성장에 있어서 분명히 걸림돌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파이자, 모더나의 어떤 백신은 물론 단가도 비싸지만 보관 방법이나 운송 방법도 어떤 저개발 국가에서는 좀 잘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만들어낸 스카이코비언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차트를 보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일본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현재 어제 같은 경우 15만 6,500원까지 올라갔다가 14만 2,500원으로 하락 마감했는데요. 오늘 이 봉의 반 이상을 회복하면서 어떤 다시 한번 상승의 모멘텀을 확보해놨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사실은 일본 기준으로 이미 과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고 올라가도 이상하고 떨어져도 이상하다, 이렇게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다시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일본 기준으로는 이 상단이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 생각에 여전히 유효합니다. 주봉 기준으로 16만 원은 무조건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이 볼린저 밴드 상단 무조건 돌파를 해줘야 되고요.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내일 한 10% 정도의 상승만 한다라고 하면 16만 5천 원 정도, 오늘 15만 원 마감했기 때문에 16만 딱 5천 원이 됩니다. 볼린저 밴드 상단선이 16만 3,658원입니다. 9.1%거든요. 그러니까 딱 10%만 올라준다라고 하면 주봉 기준 16만 5천 원 돌파하면서 이 구간대, 과거에
상장 후에 하락 후에 횡보했던 이 구간대를 돌파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다음에는 20만 원을 바라보는 그런 추세로 갈 수밖에 없고요. 이 상황에서 뭐 시간이 좀 지나서 8월 달이 되면은 국내 어떤 접종이 시작이 되고 부스터샷 승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주가 상승에 조금 더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